모스 커패시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바이어스를 걸지 않았을 때 페르미 레벨이 정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게이트 메탈 쪽의 퍼미 레벨하고 반도체 쪽의 퍼미 레벨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탈의 퍼미 레벨이 조금 작을 때, 왜냐면 백큐 레벨에서부터 거리가 짧을 때죠. 그걸 기준으로 보면 퍼미 레벨이 각각 따로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정렬이 되지 않고, 퍼미 레벨은 각 영역에서는 일정하지만 반도체에서 밴드가 이렇게 휘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메탈의 퍼미 레벨하고 반도체의 퍼미 레벨을 두 개를 뺀 값을 phi ms라고 하고요. 이게 퍼미 레벨 디퍼런스죠. 그러면 퍼미 레벨이 메탈하고 실리콘하고 게이트하고 서브하고 얼라이먼트가 되려면 원래 이게 초기 상태라고 보면 여기서 퍼미 레벨을 낮추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밴드 다이어그램이 전자를 기준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퍼미 레벨을 플러스로 하면은 퍼미 레벨 이쪽을 낮추기 위해서 게이트에 플러스 전압을 가면 이게 내려올 거고, 내려오면 이게 정렬하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옥사이드 퍼미 레벨도 플랫해질 겁니다. 어디가 휘느냐? 여기 맨 위에 자유로운 백큐 레벨에서 휘게 되는데요. 여기 퍼미 레벨이 각각 있을 때는 옥사이드의 밴드 다이어그램도 이렇게 휘게 됩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처음에 두 개의 퍼미 레벨이 같다고 추출한 커브에서 두 개 사이만큼의 게이트를 추가로 더 가해주면 이 상태가 이렇게 바뀔 거니까요. 그만큼을 시프트 시켜주면 우리가 측정한 모스 CV가 맞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시프트 시켜줘야 되는 그만큼을 비교를 해서 그만큼을 뽑아내면 phi ms를 구할 수 있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아이디얼하게는 이런 CV가 나왔었다. 그죠? 근데 실제로 측정해 봤더니 CV가 이렇게 시프트 돼 있더라. 그러면 여기에 V 플랫 밴드가 이만큼 시프트 된 거잖아요. 그 플랫 밴드가 시프트 된 만큼이 phi ms다. 그렇게 뽑아낸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CFB를 구해서 그 CFB 플랫밴드 커패시턴스에 해당하는 전압을 갖고 플랫밴드 볼테이지를 뽑는 거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서브스트레이트 기판의 캐리어 농도가 일정하냐 아니면 분포를 가지냐 따라서 CFB를 어떻게 구해야 되냐, 이게 좀 머리가 아프죠. 여기 일정하면 그 일정한 농도 하나를 집어넣어서 디바이 랭스를 구한 다음에 CFB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분포를 가지면 어느 걸 대표값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이게 움직일 거고, 그 움직인 만큼 차이는 좀 나오겠죠. 그래서 사실은 CFB가 디바이 랭스를 갖고 구한다고 했지만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 시간에 설명을 안 했는데 하이 프리퀀시 커브에서 여기에서 그 커패시턴스가 이렇게 플랫해지는 이 지점을 갖다가 스트롱 인버전이라고 하고, 그렇게 정의되는 스트롱 인버전에서는 여기 인버전 차지 덴시티가 표면에 생긴 인버전 차지 덴시티가 벌크의 머저리티 캐리어 농도가 같아지는 지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텍스트에서 CV 커브를 설명할 땐 그렇고요. 측정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측정할 때 스트롱 인버전 이런 거 볼 때 스트롱이란 말이 붙을 때는 어떤 게 있냐면 여기에서 요 정도 전압을 스트롱 어큐뮬레이션 볼티지라고 합니다. 왜? 어큐뮬레이션 영역으로 들어가서 여기 서브스트레이트 기판의 디바이랭스가 무시될 만큼 작아져서 여기 측정되는 커패시턴스가 순수한 옥사이드 커패시턴스가 나오겠죠. 그 정도를 CV 커브 오퍼레이션 관점에서는 여기 스트롱 어큐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로 프리퀀시에서도 그 인버전 차지, 인버전 캐리어의 디바이랭스가 작아져서 옥사이드 커패시턴스가 만큼 측정되는 모스의 커패시턴스가 나오는 요 지점, 요 정도를 스트롱 인버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스트롱 인버전, 스트롱 어큐뮬레이션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스트롱 어큐뮬레이션이든 스트롱 인버전이든 측정되는 커패시턴스 값이 옥사이드 커패시터 값하고 근접해지는 지점을 CV 커브 오퍼레이션 관점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CV 커브만 재는 기구가 따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입력으로 넣어야 되는 거는 여기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 CV 커브를 잴 때 DC로 가해주는 범위를 스트롱 어큐뮬레이션에서 스트롱 인버전까지를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커브가 풀로 얻어지겠죠. 이 정도에서 뭐 멈춰버리면 측정 결과가 정확하지 않겠죠. 그게 있다는 거고요. 근데 하이 프리퀀시 커브를 해석할 때 여기서 플랫해지기 시작하면 여기를 스트롱 인버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CV 커브 설명할 때하고 오퍼레이션 관점에서 조금 다르다. 그리고 여기에서 T옥스에 해당하는 옥사이드 커패시턴스에 해당하는 이것도 사실은 CV를 설명할 때 스트롱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문맥을 보고 여기를 이야기하는지 이쪽 양쪽에 이쪽을 이야기하는지는 그 기술된 문맥을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이전에 다이오드나 밴드 다이어그램 이렇게 설명할 때 디펙트 트랩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요. 생성 재결합, 제너레이션 리컴비네이션에서 밸런스 밴드에서부터 컨덕션 밴드로 다이렉트로 올라가고 다시 올라갔던 게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제너레이션 리컴비네이션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사실 여기서 여기까지 에너지 밴드갭만큼 에너지를 얻고 잃고 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중간 단계가 있고 중간에 한 단계가 더 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하고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하고 보면 이게 2단계로 넘어갈 확률이 일단 한 단계로 한 번에 올라가는 확률보다 확률적으로 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너레이션 리컴비네이션이 더 잘 일어나죠. 그러니까 원래 아이디어란 반도체에서는 컨덕션 밴드하고 밸런스 밴드 사이 여기 밴드갭 안에는 양자, 우리가 양자는 뭐 전자나 홀이나 이것도 양자죠. 그 양자역학적으로 양자가 존재할 사이트가 없는데 디펙이나 트랩 같은 아이디어라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게 있으면 그 사이트가 있으면 이 전자가 그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겠죠. 자리가 있으니까 들어갔다가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고 그런 현상이 있겠죠. 그래서 아이디어라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디펙 혹은 이게 양자인 전자를 이렇게 잡아둔다. 그래서 트랩이라는 표현도 쓰죠. 그래서 트랩이나 디펙이 있으면 제너레이션 리컴비네이션이 촉진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 디펙 트랩 사이트에 전자가 잡히면 트랩 혹은 전자를 잡았다 해서 캡처 이런 표현도 쓰고요. 그게 빠져나간다. 그럼 트랩에서 풀리는 거니까 디트랩이라는 표현도 쓰고 여기서 빠져나가서 다른 쪽으로 가니까요. 이미션이라는 표현도 쓰고 어쨌든 그 트랩, 디트랩, 캡처, 이미션이 일렉트론도 될 수 있고 홀도 될 수 있고 그런 일들이 생기고
디팩이 있을수록 이것들이 촉진된다. 그걸 알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디팩, 트랩, 이 관점에서 딥 트랩이 있고 패스트 트랩이 있고 슬로우 트랩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딥, 패스트, 슬로우 트랩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에너지 레벨 관점이 있고요. 피지컬 로케이션 관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트랩이 하나 있었어요. 트랩이 하나 있었는데 예를 들어 옥사이드 실리콘 여기 메탈 게이트가 있다고 칩시다. 이 트랩이 실리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 여기 옥사이드에서는 밴드갭이 크기 때문에 실리콘으로 보면 상당히 큰 에너지 배리어를 끌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배리어를 넘어서 터널링을 해야 되는데 터널링을 해서 이 트랩의 캐리어, 예를 들어 일렉트론이 여기 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 트래핑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트래핑이 일어나려면 이 에너지 배리어를 넘어야 되잖아요. 그 넘는데 원래 터널링 확률이 이 두 지점 사이에 에너지 배리어를 인테그레이션, 적분한 값이 지수함수의 지수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수함수적으로 확률이 적어집니다. 같은 에너지 배리어가 있을 때 거리가 멀수록 지수함수적으로 확률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면 금방 트랩이 될 수 있고 쉽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패스트 트랩이 되는 거고요. 멀리 있으면 슬로우 트랩이 되는 겁니다. 트랩이 잘 안 되고 확률적으로 떨어지면 긴 시간을 봤을 때 천천히 되는 것처럼도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1초에 한 번씩 트래핑이 일어난다. 2초에 한 번씩 트래핑이 일어난다. 그럼 어떻게 보면 외부적으로 봐서 2초마다 트랩이 일어나는 거고 1초마다 트랩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패스트 슬로우 개념이 되고요. 그 다음에 트래핑이 돼서 다시 이게 디트랩이 될 때 만약에 트래핑이 됐는데 그 트래핑된 캐리어 전자가 아주 깊은 에너지 레벨로 존재한다. 그러면 이 트랩 기준으로서 봐서도 이 트랩의 위치에서의 에너지 레벨이 깊은 상태가 되면 여기에서 이 전자가 디트랩이 될 때 아주 높은 에너지 레벨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여기 캡처된 전자 기준으로 디트랩 되려면 에너지 배를 크게 느끼겠죠. 그러니까 이게 디트랩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이 디팩의 에너지 레벨이 아주 깊으면 깊을수록 딥할수록 슬로우가 됩니다. 얕으면 쉽게 디트랩이 일어나겠죠. 이미션이 쉽게 되겠죠. 그러면 패스트 트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에너지 레벨 관점에서 깊으냐 얕으냐에 따라서 딥이냐 뭐 패스트냐 슬로우냐 쉘로우냐 뭐 이렇게 되겠죠. 피지컬 로케이션 관점에서 트랩이 예를 들어 이 트랩이 여기 옥사이드하고 실리콘의 인터페이스에 가까이 붙어 있었다. 그럼 여기에서는 실리콘에서 캐리어가 넘어와서 트랩이 됐다가 디트랩 됐다 트랩 됐다 디트랩 됐다 차이가 나겠죠. 대신 게이트에서 보면 이게 멀잖아요. 그러면 피지컬 로케이션 상으로 멀면 게이트에서 캐리어가 넘어와서 여기 트랩 될 확률이 떨어지겠죠. 이쪽에서 봐서는 슬로우 트랩이 되고 이 실리콘에서 봐서는 패스트 트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슬로우 패스트 관점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그것은 에너지 레벨하고 피지컬 로케이션 관점입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이디어라는 상태를 이야기했었고요. 아이디어라는 상태에서 메탈 옥사이드 실리콘에 이렇게 MOS 구조를 논의했었는데, 근데 이 옥사이드가 아이디어 완벽하냐? 사실은 그렇지 않겠죠. 실제 상황에서는 다양한 일이 생깁니다. 이 옥사이드 내에서 완벽한 절연체가 아니고 옥사이드 내에서 내가 원하지 않은 차지가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차지가 잘 움직인다. 내가 사용하는 동안은 전혀 안 움직이면 참 좋겠는데 막 움직여 다닌다. 이 차지니까요. 전화를 뜨고 있으니까
게이트에 전압을 걸었을 때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인형이냐 따라서 게이트 쪽으로 가기도 하고 실리콘 쪽으로 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모바일 차지는 잘 움직여야 되니까요. 가벼운 것일수록 좋겠죠. 그래서 스몰 아톰, 특히 나트륨이나 칼륨 같은 것들이 옥사이드 내에 불순물로 의도치 않게 들어가면 이게 움직여 다닐 수 있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는 건 아닐 수 있는데 조금씩 움직여 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나트륨이나 칼륨 같은 게 일족이잖아요. 그룹 1이라서 아톰이 좀 작고요. 플러스 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이온을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게 가장 크게 문제되는 이유가 뭐냐면 생체의 전기 신호를 반응하는 게 나트륨하고 칼륨 이온이죠. 나트륨 농도하고 칼륨 농도를 잘 조절해야 생체가 잘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체가 반도체를 만들다 보면 사람이 반도체를 만들면 땀이나 이런 데서 나트륨이나 칼륨에 들어가기 쉬워서 이게 컨트롤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반도체 만들 때 장갑을 껴야 되는, 비닐 장갑을 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죠. 근데 이거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 게이트에다가 강하게 플러스를 DC로 걸어갖고 이 플러스 이온이 있으면 실리콘 쪽을 최대로 밀어버리고 혹은 마이너스를 걸어서 이 플러스 이온이 있으면 게이트 쪽을 최대한 당겨서 이쪽 인터피스에 붙어버리게 한다거나 거기서 흡수돼서 없어지게 한다거나 그런 걸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스몰 아톰이라서 모바일 차지가 움직이긴 하는데 우리가 측정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완전히 움직이지 한번 고정이 되면 저 끝까지 가거나 확률이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속도가 그렇게까지는 안 빠를 수 있기 때문에 DC 스트레스를 걸어가면서 CV를 모니터링해서 이쪽에 쭉 붙었을 때 얼마고 이쪽에 쭉 붙었을 때 얼마고 그래서 그 평균적으로 얼마쯤 차이가 있구나 그렇게 해서 이 모바일 차지 양을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모바일 차지가 게이트에서부터 실리콘까지 일정한 게 아니고 분포가 있겠죠. 그 분포를 그냥 구할 수는 없고 실리콘 쪽으로 최대한 밀었을 때 그 다음에 게이트 쪽으로 최대한 밀었을 때 거기에 그 값을 구해서 CV의 델타를 가지고 이펙티브하게는 예를 들어 실리콘에 몽땅 붙었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농도를 가지고 게이트에 몽땅 붙었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농도를 가지고 차이를 나타내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게이트에 이렇게 최대한 밀어버렸더니 여기에서 이쪽으로 바뀐 만큼 차지가 더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바뀐 플랫밴드 기준으로 바뀐 요 정도 값을 놓고 이걸 전체적으로 봐서 게이트로 다 실리콘 인터페이스로 다 밀었을 때 얼마의 차이를 나니까 이펙티브하게 센티미터 스퀘어당 어느 정도 덴시티를 가진다. 그렇게 뽑는 게 모바일 차지고요. 픽스드 차지는 모바일 차지처럼 차지가 움직이지는 않는데 원하지 않는 디펙이 여기 있는 거죠. 있는데 CV를 제일 동안은 반응을 안 한다. 픽스드란 말은 퀀텀 스테이트가 상태를 안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정이 돼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 차지가 플러스 수도 있고 마이너스 수도 있는데 대개의 경우 플러스 차지인데 플러스 차지가 얼마다 그 분포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그 스테이트를 안 바꾸기 때문에 게이트의 전압을 근거하고 동일한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으면 게이트에 큰 전압을 걸어준 모양이 되고 여기 있으면 게이트가 적은 전압을 걸어준 모양이 되죠. 왜냐하면 실리콘이 이 차지에 따라 움직일 테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픽스드 차지는 딥 레벨이 되고요. 그리고 이 머티리얼이 이렇게 바뀔 때 옥사이드하고 실리콘이 바뀌다 보면 여기에서 원자들의 결합이 좀 불안정할 수 있죠. 그리고 원자들이 결합이 되면 모든 원자의 전기 음성도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결합된 본드는 약간의 다이폴 성질을 띠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상태는 안 바뀌는데 다이폴만큼 전하를 띈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그래서 픽스드 차지는 이 옥사이드 벌크 중간에 픽스드 차지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인터피스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인터피스 아까 말한 것처럼
본드에 의해서 생기는 뭐 다이폴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요인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뽑느냐? 이거는 그냥 이 픽스드 차지는 뭐 DC 스트레스나 이런 데 영향을 안 받으니까, 왜냐하면 픽스 자체는 움직이지도 않고 양자 상태가 바뀌지도 않는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플랫밴드 볼테이지를 CV를 측정해서 뽑고 그 플랫밴드 전압에서 뽑은 다음에 이 플랫밴드 전압을 가지고 아이디얼하게 파이 MS를 구할 수 있잖아요. 여기하고 여기의 차이, 뭐 예를 들어 두 개, 이 커브가 있고 측정한 커브가 있고 아이디얼 커브가 있으면 플랫밴드 볼테이지가 바뀐 게 있을 거잖아요. 바뀐 걸 가지고 아까 파이 MS를 구할 수 있다. 메탈하고 실리콘의 퍼미레벨 차이를 구할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퍼미레벨 차이는 다른 방식으로 구할 수도 있거든요. 메탈의 퍼미레벨을 구하고 실리콘의 퍼미레벨을 농도에 따라서 퍼미레벨이 얼마나 나온다는 걸 알 수도 있잖아요. 그걸 갖고 비교했는데 그 외에 추가로 뭔가 플랫밴드 볼테이지 시프트량이 다른 게 있더라. 추가로 더 있더라. 그러면 픽스 차지가 더 있어서 예상했던 플랫밴드 차이의 차이가, 플랫밴드 볼테이지의 차이가 더 있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픽스 차지가 얼마 더 있어서 그게 플랫밴드 차이에 얼만큼 기여했구나. 그렇게 나오겠죠. 근데 여기도 이제 분포가 있더라도 게이트의 전압을 얼마 근거하고 동일한 효과를 낸다. 그런 관점에 이펙티브 덴시티를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은 이렇고요. 대개의 경우 요즘은 모바일 차지나 픽스 차지 많이 고민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모바일 차지는 잘 컨트롤하고 있고요. 픽스 차지도 옥사이드 얇아지면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고요. 다른 요인하고 섞여갖고 구별 못할 때도 있고요.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모바일 차지도 있고 픽스 차지도 있다. 그 다음에 인터피스 스테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피스 스테이트는 뭘 말하냐면 옥사이드와 실리콘 사이에 여기에 이 가까이에 이 인터피스 가까이에 트랩이 존재한다는 거죠. 인터피스 스테이트. 이게 왜 관심을 받게 되냐면 이건 패스트 트랩입니다. 여기에서 캐리어 농도가 오르락 내려가 할 때마다 여기에 이 트랩에 캐리어를 넣고 빼고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캐리어하고 트랩하고 인터랙션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아까 말한 것처럼 옥사이드하고 세미컨덕터 인터페이스에 있고요. 에너지 레벨에 따른 분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옥사이드하고 세미컨덕터의 계면이잖아요. 인터피스인데 인터피스에 인터피스 트랩이 이 에너지 밴드갭 내에서 이렇게 촘촘히 존재를 하죠. 쭉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싱글 크리스탈이 깨진 상태거든요. 크리스탈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되면 인터피스 다른 물질이 들어갔으니까 디펙이 많이 존재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트랩은 이 포미 레벨에 따라서 그 트랩도 채워집니다. 채워지는데 이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 이렇게 휘어가면 여기 요 사이에 존재했으니까요. 밴드가 흰 만큼 여기도 휘어지면서 바뀌겠죠. 이 위치가. 범위 레벨은 일자지만 바뀌면서 이 트랩이 채워지는 양도 바뀌겠죠. 그래서 이 밴드 밴딩에 따라서 트랩이 채워지고 비워지고 하는 양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어떤 상태가 되냐면 내가 그 게이트에 어떤 전압을 걸어서 요 전압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터피스 트랩 때문에 실제로는 전압을 걸어서 요만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전압이 적게 걸리는 모양새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도체 내에 차지가 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CV가 요게 아이디얼이라면 이게 살짝 누워버리게 됩니다. 근데 누워지는 정도는 각 지점마다 요 인터피스 트랩이 에너지 밴드갭 내에 에너지 레벨별로 농도가 다를 거잖아요. 그 농도에 따라서 각 지점마다 늘어지는 양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커브를 측정을 해갖고 아이디얼 커브하고 각 지점별로 아주 세분화해 나누어서
차이가 생기는 만큼을 갖고 인터페이스 트랩의 양을 뽑아주게 됩니다. 그럼 로케이션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패스트 트랩이잖아요. 패스트 트랩이니까 옥사이드하고 실리콘 인터페이스에 가까이 존재합니다. 실리콘하고 주고받고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실리콘 내 밴드갭에 트랩이 존재하는데 이 실리콘하고 주고받아야 되니까 실리콘하고 가까이 존재해야 된다. 그것은 터널링 확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계면만 딱 존재하는 게 아니고 살짝 안으로 들어가더라도 이 퍼미레블에 따라서 캐리어가 넘어가서 거기 캡처되고 트랩되고 디트랩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안에 약간 안쪽으로 존재하더라도 그게 인터페이스인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 인터페이스 트랩이 피지컬하게 로케이션,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존재하냐 했더니 여기 아이디어랑 계면에서부터 한 15옹스트롬, 20옹스트롬 위치에 인터페이스 스테이트가 존재한다.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그때는 옥사이드 두께가 100옹스트롬 뭐 그 이상 이럴 때였어요. 얇을 때는 60옹스트롬 뭐 이럴 때였는데 그 15, 20 그러니까 실리콘에 가까운 쪽에 있을 때 그럴 때 인터페이스 트랩이 그렇게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 이게 참 무의미해진 게 요즘 인터페이스 스테이트를 논하는 옥사이드 모스 스트럭처의 어드밴스드 노드 첨단 옥사이드 두께가 10옹스트롬보다 얇습니다. 10옹스트롬이 안 되거든요. 지금 상태는 어떠냐면 심지어 게이트에 있는 트랩도 실리콘하고 트랩, 디트랩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심하게 표현하면. 그래서 인터페이스 트랩이 옥사이드 내에 어디에 있던 상관이 없게 됐어요. 이제는. 이 옥사이드가 너무 얇아져서. 그래서 그런 것은 요런 거 옥사이드와 실리콘 가까이 있다. 요런 거는 사실은 요즘 시대에는 조금 무의미해져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